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 카바나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질문 답변, 그러니까 Q&A 세션입니다. 네, 보통 준비된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Q&A를 보면 분석가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지점, 또 회사의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날 것 그대로의 대화 속에서 카바나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략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제공해주신 그 Q&A 기록을 보니까요, 뭐 재무 성과부터 운영, 기술, 경쟁 환경까지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더라고요. 그렇죠. 딱딱한 발표 자료 너머에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역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재무 쪽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실적 발표니까요. 그중에서도 대출 실적, 특히 서브프라임 대출 건전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아, 역시 그 부분이었군요. 요즘 같은 때 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카바나는 어떻게 답변했나요? 좀 자신감이 있었나요? 네, 상당히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2024년, 2025년에 실행된 대출건들은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과거 22년, 23년에 업계 전반적으로 대출 실적이 안 좋았던 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때 신용 기준을 꽤 강화했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 기준 강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그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 대출도 문제 없다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뉘앙스였죠.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서 자신감을 보였어요. 오, 계약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죠? 기존의 주요 파트너인 엘리 파이낸셜 있잖아요. 그 회사와의 대출 구매 약정 규모를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늘리고 기간도 연장했다. 이걸 밝혔고요. 와, 60억 달러. 기존 파트너와의 관계가 더 공고해졌다는 신호네요. 네, 거기다가 새로운 대형 금융기관 두 곳과도 각각 40억 달러씩, 그러니까 총 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 합치면 180억 달러죠. 180억 달러요? 어휴,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존 거래를 공식화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카바나 설명은 후자보다는 전자에 좀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계라기보다는 이미 거래하던 곳들과의 관계를 좀 더 공식화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 규모 자체는 외부 금융기관들이 카바나의 대출 관리 능력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네, 외부에서 우리 대출 자산 품질을 좋게 보고 있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출 문제는 일단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다른 수익성 지표들, 예를 들어 GPU, 그러니까 대당 총이익이나 판매 관리비 같은 것들은 어땠나요? 특히 4분기 전망이 궁금한데요. 네, GPU 결문도 당연히 나왔죠. 먼저 소매 GPU는 4분기에 계절적 요인 때문에 3분기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면 보통 중고차 가격 하락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가상각이 좀 드러나는 거죠. 작년 4분기랑 비슷한 수준의 변동을 예상한다고 했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분석이 있었는데 2분기에는 감가상각이 이례적으로 컸고 아마 자동차 관세 발표 영향으로 추정, 3분기에는 그게 상쇄되면서 좀 약했다는 거예요. 2분기와 3분기가 좀 비정상적이었고 4분기는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갈 거다. 그렇죠. 그런 분석이었고요. 도매 GPU도 비슷합니다. 4분기에는 계절성 때문에 감가상각도 늘고 거래량도 줄어서 전년 동기 수준으로 하락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수익만큼 중요한 게 비용 관리인데 판매 관리비, SG&A는 어떻게 전망했죠? 효율화 노력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SG&A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어요. 첫째, 광고비. 이건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4분기도 3분기랑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거다. 단기 비용보다는 장기 투자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간접비. 이건 매출 느는 속도보다 훨씬 천천히 늘고 있어서 효율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럼 마지막 운영비는요? 실제 차량 처리 비용 같은 거요? 운영비는 전년 대비로는 크게 개선됐는데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다고 언급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프로세스 개선이나 자동화로 더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비용 구조가 효율화되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재무 이야기 중에 사실 제일 흥미로웠던 건 그 기타 GPU 항목이에요. 역대 최고 실적을 냈는데 이걸 4분기에는 고객에게 돌려주겠다. 이건 좀 이외인데요? 왜 그런 거죠? 네, 저도 그 부분 듣고 좀 놀랐습니다. 일단 3분기 기타 GPU가 좋았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앞서 말한 대출 실적 호조,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 개선,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이나 보증 같은 부가상품 판매율, 그 어태치 레이시라고 하죠. 그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 좋은 요인들이 겹쳤군요. 근데 그걸 왜 고객한테 돌려준다는 걸까요? 그냥 이익으로 가져가면 될 텐데, 뭐랄까, 착한 기업 이미지? 아니면 다른 수가 있나요? 카바나 설명은 장기적인 고객 가치 제고였어요. 예를 들어서 4분기에는 고객한테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익을 환원하겠다. 아, 이자율 인하 방식으로요? 네. 그래서 4분기 기타 GPU는 3분기보다는 낮아져서 작년 4분기랑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는 이걸로 경쟁력을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고객 흥성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어떻게 보면 핵심 사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자신감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결정이죠. 그래서 4분기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왔나요? 좀 긍정적이었나요? 네, 꽤 자신감 있는 전망이었어요. 시장 환경이 지금처럼 안정적이라면 4분기 소매 판매량은 15만 대 이상, 그리고 연간 조정 EBITDA는 기존 전망치 상단이나 그 이상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요. 오, 15만 대 이상의 이익 전망치 상향. 좋네요. 네,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갈 때 판매량 변동은 흔한 일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기대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재무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모습이네요. 그럼 이제 이런 재무적 여력을 바탕으로 운용 혁신에 투자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카바나함은 역시 기술 기반 운영 효율화가 핵심인데 관련 질문도 많았겠죠. 당연하죠. 특히 피닉스에서 테스트 중인 당일 또는 이길 배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그거 저도 들었어요. 피닉스에서는 고객 40%가 그렇게 빨리 받는다면서요? 전국 평균은 10%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카바나가 이걸 단순히 돈을 더 써서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차량 탐색부터 금융 승인, 서류 처리, 차량 준비, 배송까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몇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건 고도의 기술과 프로세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긴 중고차 거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럼 뭐 인력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건가요? 물론 약간의 추가 인력 비용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 기술과 프로세스 혁신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시스템일 것 같은데요. 이 빠른 배송이 실제로 고객들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나요? 전원율 같은 거요?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왔는데 배송 속도와 구매 전환율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긍정적인 관계가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빠르면 좋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천 대 차 중에 골라서 몇 분 만에 사고 몇 시간 뒤에 집 앞에 배송받는 이 경험 자체가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겠죠? 네, 일단 피닉스 모델을 잘 다듬은 다음에 다른 대도시 근처에 있는 자체 검수센터 IRC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IRC 중심으로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어데사의 거점들도 활용해서 서비스 범위를 더 넓혀갈 거라고 했고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기술 혁신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AI 활용 사례에 대한 질문에 아주 구체적인 답변이 나왔다면서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 부분 듣고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챗봇한테 물어본다고 해보죠. 파란색 SUV 월 $500 이하? 오늘 배송 가능한 거 있어? 네네. 그럼 챗봇이 그냥 네 있어요 이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재고, 금융, 배송 시스템을 다 뒤져서 조건에 맞는 차 목록을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 배송 시간까지 계산해서요. 와, 실시간으로요? 네, 심지어 클릭하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그 차 이미지까지 동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준대요. 이건 뭐 거의 개인 비서 수준이죠. 이건 진짜 단순 챗봇이 아니네요. 또 다른 예시도 있었나요? 네, 또 하나는 고객이 보험 서류 같은 걸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면 AI가 그걸 읽고 분석해서 이게 유효한지 뭐 빠진 건 없는지 그 주의 법규에 맞는지 자동으로 검토해 준다는 겁니다. 서류 검토까지 AI가요? 그렇죠. 만약 문제 있으면 뭘 해야 하는지 바로 안내해 주고요. 이러면 고객은 편하고 회사는 검토 시간과 비용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까지 한다는 앰비언트 에이전트.
이건 거의 SF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앰비언트 에이전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에 오류가 생기면 얘가 사람 지시 없이 그냥 자동으로 딱 작동을 시작한대요. 자동으로요? 네, 스스로 원인 조사하고 해결책 찾아보고 심지어 필요한 코드를 직접 짜서 개발팀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검토해달라고. 코드를 짜서 보낸다고요? AI가? 네, 그리고 승인 나면 자기가 알아서 배포해서 문제를 해결한 실제 사례가 있답니다. 와, 이건 뭐 자동화를 넘어서 자율 운용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카바나가 그냥 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정말 사업 운영 깊숙이 데이터와 자동화를 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비용 절감은 당연하고 오류 줄이고 서비스 안정성 높이고 결국은 고객 경험까지 다 좋아지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운용 효율화의 또 다른 축은 차량 조달, 그러니까 차를 사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겠죠. 특히 어데사 인수가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요. 네, 어데사 인수가 그냥 경매장 몇 개 더 늘린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카바나는 소매 판매용 차뿐만 아니라 도매 시장용 차까지 다루는 뭐랄까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매자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구조적으로 유리한 구매자요? 그게 무슨 뜻이죠? 현재 74개 거점 중에 27곳에서는 소매용, 도매용 차를 모두 효율적으로 검수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통합 역량을 갖췄다고 했거든요. 기존 IRC 12곳이랑 재정비 기능이 추가된 어데사 시설 15곳이요. 아,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매입했을 때 상태나 시장 상황 봐서 바로 소매로 팔지, 도매로 넘길지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분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이동이나 보관이 줄겠네요. 네, 맞아요. 운송 비용이랑 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개인한테서 차를 사든 렌터카 회사 같은 데서 대량으로 사든 경쟁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차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싸게 사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니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일리가 있습니다. 내부 운영에 대한 자신감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서 외부 환경 요인, 시작이나 경쟁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어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 종료된 거, 영향 없었냐? 이런 거요. 네, 그 질문 나왔습니다. 카바나 대답은 혜택 종료가 전기차 선호도에는 분명 영향을 줬지만 그렇다고 중고차 시장 전체 수요가 눈에 띄게 줄진 않았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아, 전기차 인기는 좀 식었어도 전체 시장은 괜찮았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카바나 시스템이 이런 변화를 빨리 알아채고 전기차 재고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서 잘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가능성을 믿고 있고 시장이 회복되면 잘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군요. 그럼 그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는 늘 나오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은 어땠나요? 좀 위협적으로 느끼나요? 특정 경쟁사를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할 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최고의 고객 경험 만들고 내부 운영 효율성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원론적인 답변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중고차 시장의 98.5%는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방식이고 카바나 모델은 자본도 많이 들고 물류망도 복잡하고 운영 노하우도 필요해서 다른 회사가 단기간에 따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고객 경험, 성장률, 수익성 이 세 가지에서 계속 업계 평균 이상을 보여주면 누가 새로 들어오든 충분히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 뉴스에 K자형 경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소득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카바나 사업에는 영향이 없는지 그런 질문은 없었나요? 네,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카바나는 자기들 판매 데이터나 신용 데이터를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K자형 패턴을 뒷받침할 만한 또렷한 증거는 못 찾았다고 답했어요. 의외네요. 네, 오히려 데이터상으로는 여러 소득계층에서 비교적 일관된 패턴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는 보겠지만 아직 자기들 데이터로는 특별히 우려할 만한 신호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목표와 성장 전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카바나가
5년에서 10년 안에 연간 300만 대 판매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거 정말 야심찬 목표잖아요. 이걸 달성하는 데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봤나요? 카바나 답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목표 달성 시점 대령 2030년에서 35년 사이로 봤는데 이건 전적으로 카바나의 실행 능력에 달렸다. 이렇게요. 실행 능력이요? 외부 요인이 아니라요? 네, 연간 300만 대를 매입, 재정비, 판매, 배송, 관리하는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또 효율적으로 해내야 하니까요. 외부 환경보다는 우리 내부 역량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달렸다는 말이군요. 그럼 그 300만 대 목표 달성한 다음 계획, 추가 확장 계획 같은 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나요? 그 질문에는 좀 신중했어요. 지금은 일단 300만 대 판매랑 13.5% 조정 EPDS 마진 달성, 이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를 지금 얘기하긴 좀 이르다. 일단 지금 목표에 집중하겠다. 네. 다만 300만 대 넘어서도 성장 기회는 분명히 더 있을 거고 카바나가 과거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온 걸 보면 미래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카바나 Q&A를 쭉 펼쳐보니까요. 이 회사가 단순히 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파는 걸 넘어서 기술과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 소매업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야심이 느껴집니다. 맞아요. 특히 그 당일 배송 실험이나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AI 에이전트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효율화하고 어떻게 다른 차원의 고객 경험을 만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준 것 같아요. 네, 피닉스의 빠른 배송이 전국으로 퍼지고 AI 자동화가 더 고도화되면 카바나의 경쟁력은 지금과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외부 환경보다는 내부 역량과 기술에 집중하는 전략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흥미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본 카바나의 Q&A 속 이야기들, 당신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카바나의 사례는 기술과 데이터가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고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잠시 시간을 내서 당신 주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